사람이 많은 곳에 있는데도 외로운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친구들과 함께 있는데도 혼자인 것 같고, SNS에는 사람들이 가득한데 내 주변은 비어있는 것 같고, 요즘 이런 기분이 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실 거예요.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뇌를 실제로 바꾸는 물리적인 힘이에요.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일어나요. 더 중요한 건 반대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외로움이 뇌를 나쁜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면 연결감도 뇌를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걸으면서 천천히. 먼저 외로움이 뭔지부터 이야기해야 해요. 많은 분들이 외로움을 약한 마음이나 사회성이 부족한 증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외로움은 그런 게 아니에요. 외로움은 뇌가 보내는 생존 신호예요.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한다는 신호가 오는 것처럼,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한다는 신호가 오는 것처럼, 외로움은 지금 사회적 연결이 필요하다는 뇌의 경보 신호예요. 진화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게 말이 돼요. 수만 년 전 인류는 혼자서는 살 수 없었어요. 무리에서 벗어나면 맹수에게 잡아먹히거나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해 죽었거든요. 그래서 뇌는 사회적 고립을 위험으로 인식하도록 진화해왔어요. 외로움이 느껴질 때 뇌에서 통증을 담당하는 영역이 활성화된다는 연구가 있어요. 즉, 외로움은 실제로 아픈 거예요. 비유가 아니라 진짜로요. 그러니까 외로움을 느낀다고 자책할 필요 없어요.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 신호가 만성화됐을 때예요. 일시적인 외로움은 괜찮아요. 자연스러운 신호니까요. 문제는 이제 만성이 됐을 때예요. 만성 외로움 상태에서 뇌는 세상을 위협적인 곳으로 인식하기 시작해요. 실제로 연구에서 만성적으로 외로운 사람들의 뇌를 보면 편도체, 그러니까 위험을 감지하는 뇌 영역이 지속적으로 과활성화되어 있어요. 편도체가 항상 켜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작은 것도 크게 느껴져요. 누군가의 짧은 문자 답장에 나를 싫어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고, 사람들의 표정 하나하나에 나쁜 신호를 읽으려 해요. 이걸 과잉 경계라고 해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과잉 경계가 더 많은 오해를 낳고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면 더 외로워지고 또 더 경계하게 되는 악순환이에요. 외로움이 더 많은 외로움을 만드는 구조예요. 뿐만 아니에요. 만성 외로움은 코르티솔을 지속적으로 높여요. 수면을 방해하고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심혈관 건강에도 영향을 줘요. 하루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건강 위험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외로움이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왜 요즘 사람들이 더 외로울까요? 연결수단은 역사상 가장 많아졌는데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은 오히려 늘었어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SNS의 역설이에요. SNS는 연결감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동적인 소비예요. 남의 삶을 구경하는 거지. 실제로 연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연구에 따르면 SNS를 많이 쓸수록 오히려 외로움을 더 많이 느껴요. 비교하게 되고 자신이 소외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두 번째는 연결의 질 문제예요. 사람을 많이 만나도 외로울 수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건 연결의 양이 아니라 질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진짜로 이해해 준다는 느낌? 내가 힘들 때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느낌? 이 깊은 연결감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사람을 만나도 외로워요. 세 번째는 1인 가구의 증가예요. 한국의 1인 가구 비율이 전체의 42%에 달해요. 혼자 사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문제는 혼자 살면서 생기는 비자발적 고립이에요. 원해서 혼자 있는 것과 어쩔 수 없이 혼자인 것은 뇌에서 전혀 다르게 처리돼요.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있어요. 외로움과 고독은 달라요. 외로움은 원하지 않는 혼자임이에요. 연결을 원하는데 없는 상태예요.
뇌는 이걸 위협으로 느껴요. 고독은 선택한 혼자임이에요. 나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뇌는 이걸 회복으로 느껴요. 같은 혼자인데 전혀 다른 뇌 반응을 만들어요. 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고독의 가치를 이야기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만들어낸다고요. 뇌과학도 이걸 지지해요. 의도적인 고독은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를 활성화해요. 자기 성찰, 공감 능력, 창의력이 이 네트워크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거나 불편하다면 그건 연습이 부족한 거예요. 고독을 즐기는 능력도 훈련이 돼요. 스마트폰 없이 그냥 걷는 시간을 갖는 것. 처음엔 불편하지만 점점 그 시간이 회복의 시간이 돼요. 자, 그럼 반대 방향도 이야기해 볼게요. 진짜 연결감이 뇌에 어떤 영향을 주냐고요? 누군가와 깊은 대화를 나눌 때, 이해받는다는 느낌이 들 때, 뇌에서 옥시토신이 분비돼요. 옥시토신은 흔히 유대감 호르몬이라고 불려요. 신뢰, 공감, 안정감과 관련된 물질이에요. 옥시토신이 분비되면 코르티솔이 내려가고 편도체의 과잉 반응이 줄어들어요. 세상이 덜 위협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놀라운 건 이 효과가 짧은 시간 안에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단 20분의 진심 어린 대화만으로도 뇌 상태가 달라져요. 반려동물과 함께 있을 때, 낯선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때도 비슷한 효과가 나타나요. 연결감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카페에서 바리스타와 짧은 대화를 나누는 것, 오랫동안 연락 못했던 사람에게 문자 하나 보내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뇌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SNS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외로울 때 SNS를 켜요. 연결감을 찾으려고요. 그런데 이게 역효과예요. SNS에서 우리가 보는 건 타인의 하이라이트 릴이에요. 가장 행복한 순간, 가장 잘된 일, 가장 예쁜 사진들만 올라오거든요. 이걸 보면서 뇌는 자동으로 비교를 시작해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즐겁게 사는데 나는 왜? 나만 혼자인 것 같은데? 이건 뇌과학적으로 당연한 반응이에요. 우리 뇌는 원래 사회적 비교를 하도록 설계됐거든요. 문제는 SNS가 그 비교를 비현실적인 기준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실제 연구에서 SNS 사용 시간을 하루 30분으로 줄인 그룹은 3주 후 외로움과 우울감이 유의미하게 감소했어요. 외로울 때 SNS를 켜는 것, 배고플 때 패스트푸드를 먹는 것과 비슷해요. 당장은 채워지는 것 같지만 더 허해지거든요. 그럼 외로움의 악순환을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외로움을 느낄 때 뇌는 사람들을 경계하라고 신호를 보내요. 그래서 외로울수록 오히려 연결을 피하게 돼요. 외로움이 더 큰 외로움을 만드는 함정이에요. 이 함정을 빠져나오려면 뇌의 신호에 반하는 행동을 의식적으로 해야 해요. 3가지 방법을 드릴게요. 첫 번째, 작은 연결부터 시작하세요. 거창한 만남이 아니어도 돼요. 오래된 친구에게 짧은 메시지 하나, 동네 카페 바리스타와 눈 마주치며 인사하는 것. 뇌는 이 작은 연결에도 반응해요. 두 번째, 혼자 있는 시간의 질을 높이세요. 외로움과 고독은 다르다고 했죠. 지금처럼 스마트폰 없이 걷거나,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아무 생각 없이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 이 시간이 쌓이면 혼자 있는 것이 덜 두렵고, 자기 자신과 더 편안해져요. 세 번째, 외로움을 판단하지 마세요.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라고 자책하면 외로움이 더 증폭돼요. 지금 내 뇌가 연결을 원하고 있구나 라고 관찰하는 시선으로 바라보세요. 외로움이 뇌를 바꾼다고 했는데요. 이게 꼭 나쁜 방향만 있는 건 아니에요. 외로움을 잘 다루면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어요. 외로움은 뇌에게 성찰의 기회를 줘요. 혼자 있는 시간에 뇌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기 시작해요.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뭔가? 이런 질문들이 떠올라요. 많은 창의적인 작품들이 외로운 시간에 만들어진 이유예요. 해밍웨이는 외로움은 작가에게 필수 조건이다라고 했어요.
외로움이 자신의 내면,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외로움은 관계의 소중함을 알게 해줘요. 외로움을 경험해 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외로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해요. 공감 능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외로움을 피해야 할 감정이 아니라 나를 이해하게 만드는 도구로 바라보면 완전히 다른 경험이 돼요. 마지막으로 뇌를 실제로 회복시키는 관계의 조건을 말씀드릴게요.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보다 어떻게 만나느냐가 훨씬 중요해요. 첫 번째 조건은 판단받지 않는 느낌이에요. 이 사람 앞에서는 있는 그대로 있어도 돼라는 느낌. 이게 있어야 옥시토신이 제대로 분비돼요. 두 번째 조건은 이해받는 경험이에요.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그랬구나 하고 공감해주는 사람. 이런 경험이 뇌의 위협 반응을 가라앉혀요. 세 번째 조건은 상호성이에요. 일방적으로 주거나 받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관계. 이 균형이 무너지면 관계가 오히려 소진돼요. 이 세 가지 조건이 다 갖춰진 관계가 꼭 많을 필요는 없어요. 딱 한 명이라도 있으면 뇌는 안정감을 찾아요. 나를 진짜로 아는 사람이 한 명 있다. 이것만으로도 외로움이 만드는 뇌 변화를 막을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드릴게요. 외로움은 약한 마음이 아니에요. 뇌가 보내는 생존 신호예요. 그리고 그 신호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뇌가 달라져요. 외로울 때 SNS를 켜는 대신 지금처럼 밖으로 나와 걸어보세요. 연락을 오래 못했던 사람에게 문자 하나 보내보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스마트폰 없이 그냥 걸으면서 보내보세요. 이 작은 것들이 뇌를 바꿔요. 외로움이 고독이 되는 순간 혼자가 외롭지 않아지기 시작해요. 저는 지금 혼자 걷고 있는데요. 전혀 외롭지 않아요. 여러분과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생각의 회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